자, 2020년 7월 16일 중수들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델릭스, 그다음에 에이텍, 그다음 파미셀, 에이스테크 총 4종목 분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피델릭스부터 볼게요. 자, 피델릭스라는 종목이고요. 기존에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지나서 저도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분석하고 나서 그 종목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닌 종목들 위주로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또 지금의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인지 잠시만요. 좀 뭐 하는 건지 좀 봐야 되겠어요. 반도체 관련이 많네요. 자, 기존에 2015년도 정도의 큰 상승을 좀 하고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갱신하고 다시 한 차례 이제 반등을 치고 올리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즉 어느 정도 추세는 변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존의 이 흐름을 쭉 보면요, 지금 요 자리에서 윗꼬리가 굉장히 많지만 기존의 흐름을 보면 중간중간에 눈에 띄는 자리가 있어요. 즉 상승을 해줄 때, 강하게 상승을 할 때는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구나. 그만큼 이 차트를 만지는 주포 자체가 어느 정도 돈이 있고 끼가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2015년 혹은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상한가가 15% 기준이었을 때예요. 그죠? 그 뒤로 뭐 주구장창 하락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아직 상한가 자리가 그렇게 많이 출현하지가 않았어요. 최근 들어 이 한 번 말고는 그 이후로는 상한가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죠? 않았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급격하게 막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반도체 뭐 D램이든 뭐든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왔던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줄었지만 그래도 이 단가가 올라가면서 매출이 신장을 한 삼성전자처럼 이 피델릭스라는 종목도 반도체에 대한 영향을 받으니까 주가가 급하게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의 이 차트의 그림은 어떻게 보면 그림을 만들고 있는 초입의 자리예요. 말 그대로 그림을 만들기 전에 스케치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어느 정도 이 바탕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색깔을 칠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이렇게 이제 입히잖아요. 입히기 전에 기초 초안을 하는 자리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림인 거고, 그런 기준은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역배열일 때는 급하게 상승은 있지만 이 상승이 오래가지 못할 경우가 많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정배열로 위치했을 때 큰 상승이 이렇게 파동 형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자, 지금의 이 피델릭스라는 종목을 보면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거래량이 빵 들어왔던 첫 번째 상한가 자리 다음에 이제 뭐 고점 만들고 요런 자리 봐야겠구나. 이렇게 고점 만들고 몸통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상한가 이 복 만들어 놨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럼 뭔가 지금 이렇게만 그어 놓으니까 선 3개밖에 그리지 않았지만 선 3개를 그어 놓으니까 뭔가 조금 보이시죠? 여기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몸통을 처음에 올라오는 척 하다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그어볼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겠죠. 그냥 윗꼬리 다는 자리. 요 자리 부분을
못 넘기고 그 자리가 기존의 뭐 저항대 중에 하나일 거고, 요런 자리 올라와서 횡보했던 자리, 그런 자리를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못 넘기다가 밀렸을 때 첫상 나왔던 상단에서 지지를 해줬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최근에는 이 거래량 터졌던 몸통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시세 분출은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서 한번 찍고 밀렸죠. 거래량이 여기보다 적으니까, 그죠? 한번 찍고 밀렸고, 뭐 시세 분출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 차트의 흐름은 이 자리에서 박스를 어느 정도 치고 버티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버티는 그림이 너무너무 오래 길어지면 당연히 이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 중간값을 잡고 또 중간에 중간값을 잡아놓은 자리에서 지지하면서 조금 더 주가를 이게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양봉을 쏟아내면서 이 중간값 위에, 그러면 즉 19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한 차례 더 확인을 한다. 어디? 2100원대. 100원대 넘기면 2150원에서 2200원대 확인하러 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하락을 해주고 구름대 상승 말씀드리죠. 요렇게 구름대를 뚫고 올라서서 강하게 시세 분출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구름대까지 이격이 어느 정도 많이 생겨요. 그 자리를 밑으로 내려가서 만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금 그 자리를 만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 차례 반등을 올라와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보다 위에서 올라오면서 1950원 위로 올라타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났을 때 한 번 더 쏠 수 있다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 번 더 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 고점 부분 2250원 혹은 2300원 부분까지 또 한 차례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2300원까지는 한번 나오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고점으로 확인할 때는 주봉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주봉의 2280원 정도가 저항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을 수는 있어요. 뚫을 수는 있지만 이게 주봉이니까 요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죠. 여기는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이평은 지나가고, 그럼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봉이 뭐 요런 식으로 시작하면 뭐 한다?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서 조정을 한번 주고 그때 또 요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어느 정도 대기하다가 그 다음 파동 2,500원에서 2,700원을 뚫으러 갈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회사가 혹여나 어려워서 뭐 유상증자든 뭐 전환사채든 하면서 주가 발행수를 늘려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부분 세심한 부분까지 보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최대 거래량이 터진 자리예요. 이번 이번 시세 나오는 분출하는 자리 자체가, 그죠? 최고 많이 터진 자리예요. 여기도 한번 터지긴 했네요. 거의 이 정도까지 터진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자리, 그런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맨 밑바닥에서 추세를 돌린 자리, 그리고 이 첫 장대 양봉, 거래량은 많이 터지지 않았지만 첫 장대 양봉 나왔던 자리를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건 얘는 뭐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말 그대로 반도체 관련 주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와서 밑에서 올라가는 추세선을 타고 위에서 올라가는 추세 상단을 쳐맞으면서 계속 위아래 반복을 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춰 있잖아요. 사실 삼성전자가 빠지면 코스피 지수도 빠질 거고. 근데 코스피 지수를 지키면서 주가를 부양을 시켜야 되니까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빠질만 하면 그 다음에 올려놓고 더 올라갈만 하면 눌러놓고 하면서 지수를 잡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피델릭스라는 종목도 이 나중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실제적으로 주가가 올라왔다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큰 상승을 주고 나서 주가가 이제 뭐 위아래로 변동하면서 빠졌죠. 이렇게 뭐 수렴하듯이 쭉 빠지고 나서 계속 하락하다가 어디서 요 자리에서 횡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한번 올려놨다고요. 그리고 나서 빠지고 횡보하고 빠지고 올려놓고 빠지고, 그쵸? 요 자리는 일단 넘어섰어요. 넘어섰기 때문에 요 자리 위에서 뭐가 나와? 지지가 나오는 그림인 거고, 그러면 지금 그 다음 올라왔던 요 횡보 자리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 이 매물 소화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어디 그 다음 횡보했던 요 자리에 대해서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2250원에서 2300원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2250원에서 2300원대는 한 번에 뚫고 올라서지 못한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횡보했던 기간이 많으면 매수 매도가 많다라는 거고, 요렇게 빠졌던 자리보다 요런 자리가 매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은 적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자리는 소화를 해줘야 된다. 회사에 특별하고 남들하고 다른 엄청난 뭐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뭐 피델릭스가 세계 최초로 뭘 어쩌고 했다, 뭐 반도체가 말을 한다, 뭐 그런 거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걸 한 번에 팍 뚫고 올라갈 확률은 드물다라는 거고, 그러면 2250원에서 2300원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오버슈팅이 좀 나오면 2500원 선까지도 볼 수 있고, 차후에 요런 식으로 얘는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요렇게 지금 원을 요렇게 둘러서 내려왔으니까 올라왔고 여기서 한번 돌리고 그리고 눌렀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리면서 이 윗자리를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2500원에서 2700원대. 그죠? 못해도 요 자리는 힘들더라도 요 자리까지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신 시간적으로 여유는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자리다. 요 자리까진 가능한 건 그 위에 말 그대로 기존에 상승을 하고 이렇게 눌렸던 자리가 지금은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좀 길게 보면 요런 자리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 대신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좀 바라보기 힘들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2300원 정도까지, 혹은 밑으로 밀리더라도 얘는 16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여기서 좀 더 이탈해서 다시 한 차례 이 음봉 자리 1650원 부근을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올라올 때 그만큼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왜? 이 자리가 뭐가 된다? 매물이 된다. 내려앉게 되면 또 이 자리가 이렇게 매물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앉는 그림보다 위에서 버텨주면서 나중을 위한 단단한 이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 혹여나 밀리더라도 기존에 올라오면서 만들었던 지지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지지대 위에서만 버텨주면 돼요. 사실 대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평선이 트위스 꼬면서 시간 잡아놓고 이 장기 이평선이 밑으로 기어 내려가고 나머지 올라오고 났을 때가, 그때가 진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2,500원, 2,700원, 3,000원 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피델릭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에이텍. 자,
자, 오늘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그 재판 결과가 2시에 있었죠. 오후장에 참 이재명 테마주들이 핫했어요. 대부분 20 몇 프로 거진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오후장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그림으로 오늘 마무리를 했고, 뭐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행인 건 일단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거를 기각 처리 대법원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거의 거진 뭐 이제 무혐의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도지사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 다음 대선 대권 주자로도 출마할 수 있는 이 위치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죠. 조건을 갖췄다. 그죠? 그럼 이제 대선 해봤자 이제 1년도 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럼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지언정 이 조정이 끝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재명 같은 성격, 사실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가장 수혜를 봤던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도지사예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 자체가 바닥을 기다가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그거를 잘 대응했다. 사실 어찌 보면 초기 대응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타 나라보다 훨씬 월등하게 잘 대응을 했다라는 이 그 해외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율도 많이 상승했고,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해서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또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신천지라는 이 집단이 나왔을 때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씨가 엄청나게 강하게 반응을 했죠. 그러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현재 표본조사 했을 때 이낙연 씨가 만 28%, 이재명 씨가 20%로 거의 2등으로 이제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그만큼 상승을 한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오늘 그로 인해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무혐의가 나오긴 했지만 제로 소멸이라는 개념으로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럼 이제 월봉을 일단 보면 월봉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면 이런 그림인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고점 잡았던 자리, 조금 모자라게 일단 고점을 형성했거든요. 이 종목으로 보면 일단 이 고점 대비해서 기존의 저점을 넘겼다. 이 자리를 넘어서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림이기 때문에 하락한 만큼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자리가 대략 3만원 정도예요. 3만원. 대략 3만원 정도예요. 근데 꼭 이게 100%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 기존의 여기 자리, 요 자리에서 여기까지 하락했던 자리,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리, 요런 자리에서 하락했던 자리, 13,700원에서 6,000원, 11,000원, 그럼 19,000원 정도 대충 맞았구나. 폭이 작아 보이냐? 13,000원, 6,000원, 그러면 4,000원, 7,000원, 거진 2만원 정도네요. 2만원 정도인데 조금 모자라게 올라섰다가 눌렸고 다시 한 차례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월봉으로 보면 제가 항상 이 주식에선 3이라는 숫자를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봉이 3개가 출현이 했어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 고점 징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닥에서 올라와서 저점을 찍었던 요 자리, 그리고 나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고점을 올려놓고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기존하고 동일해요. 그러면 요 하나의 파동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동 이론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3번 찍었으니까
끝이구나 라고 볼 수는 없는 그림이에요. 어차피 이 이슈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 시간적으로 한 번 더 크게 눌렀다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남선 알미늄이나 기존의 남선 알미늄이나 요런 자리였죠? 어디였나? 요런 자리였죠. 요런 자리 4월달 총선이 있었을 때, 총선 끝나고 유튜버 몇 분들 얘기했죠. 정치 테마주 끝났다. 더 이상 볼 자리가 아니다. 그죠? 결국엔 다시 올라온다라는 거. 왜?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이월드라는 종목도 매한가진 거 끝났다. 결국은 올라왔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눌러주는 자리인 거긴 하지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기존에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에이텍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렇게 큰 상승을 많이 보진 못했어요. 많이 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이재명 도지사가 사실 이 뭐 김부선 씨, 그 다음에 뭐 형에 대한 뭐 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 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수라라는 영화가 이재명 도지사를 겨냥한 영화다. 사실 이재명의 얘기를 영화한 거다. 쟤는 조폭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안 좋은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그렇게 주가가 잘 상승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판결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주가가 상승을 한 자리가 나온 거예요. 나왔고, 오늘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어찌됐든 어제의 고가를 넘어서고 양봉으로 끝난 거는 그나마 다행인 그림인 거고, 그러면 내일 혹은 월요일날 이 윗꼬리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러 갈 확률이 있어요. 지금의 자리는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요날 여기 저점이죠. 21,0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큰 조정은 나올 확률은 좀 드물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왔던 이 밑꼬리 그리고 이 윗꼬리 두 개를 합쳐보면 요 자리가 나오죠. 그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조금 더 밀리더라도 19,500원 혹은 좀 더 예상해서 19,000원대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는 위치를 잡는 그림이에요. 얘는 여기까지는 조정을 받더라도 이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치고 나면, 그럼 한 18,500원까지 그냥 잡을게요. 이 안에서 횡보를 거치고 나면 또 한 차례 확인하러 간다. 어디? 27,500원 27,500원 뚫으면 3만원 확인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인 거고, 내일 당장이라도 시가가 어느 정도 갭 떠서 눌릴 때 오늘의 이 종가 자리 22,8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22,500원까지 500원 정도까지 요 정도 자리에서만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 피레침 윗꼬리를 잡으러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오늘 이렇게 터졌고 어느 정도 신고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분봉상에 보면 올렸던 자리를 확인해 보면 요런 자리, 그리고 요 자리는 안 나오는 요런 자리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죠. 이렇게. 그쵸? 그럼 내일 시가가 23,000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 1차적으로 24,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상승을 할 거예요. 대신 이 24,000원을 넘어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26,000원 혹은 26,500원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나올 확률은 있지만 올라오면서 이 자리 고점을 뚫을 확률은 좀 떨어져요. 왜? 거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내일
거래가 좀 분봉상에서 이런 자리까지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요런 자리에서 장대 양봉으로 빵 하고 뚫어주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지금 당장은. 당장은 그런 자리고, 내일 올라오면서 일단 24,000원을 맞고 혹시 밀렸을 때 어제의 이 저점 자리 이 21,500원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19,500원까지는 열어 두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현재는 되는 그림이에요. 19,500원까지는 열어두고 슬금슬금 뭐 분할 매수를 하시든 혹은 뭐 물타기를 어느 정도 2만원 혹은 19,5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하셔서 나중에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든 안 터졌든 이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음봉의 시가는 저항이 된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4,000원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 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24,500원, 그 다음에 24,850원이 됩니다. 24,500원보다 24,850원이 좀 더 강한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올라오면서 하도 위아래에 꼬리를 많이 달아가지고 저항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24,500원을 넘어서면 500원 단위로, 그러니까 라운드 피겨값 단위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실 필요도 있어요. 왜? 아직까지 대선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그림으로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지,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이 자리를 뚫고 그냥 막 올라갈 자리는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러려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려면 거래량도 그만큼 더 터져야 돼요. 근데 오늘 같은 거래량이 터질 확률이 드물거든요. 오늘은 이슈가 있었고 위아래 꼬리를 엄청나게 달았던 자리고, 그죠? 거래량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터졌잖아요. 분봉 장난 아니더라고. 오후에 저도 단타를 4번인가 쳤는데 와, 보통이 아니더라고 진짜. 시끌시끌 하게끔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상한가 자리만 그어보면 요런 식으로 추세를 잡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음봉 자리를 그어보면 요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그럼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슬금슬금 어느 정도 올라는 갈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뚫으려면 그만큼의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슬금슬금 올라와서 이 자리를 한번 적은 거래량으로 찍고 내려 앉아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 다음에 올라설 때는 이 자리를 굳이 이 거래량이 필요 없이 기존에 찍었던 이 거래량보다만 높으면 뭐한다? 상승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그래도 안전하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단타의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의 자리는 실제적으로 신규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요 밑에 자리까지 한번 내려왔을 때입니다. 이해되시죠? 요런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가 신규 매수가 가능한 자리예요. 요런 식으로 한번 내려앉아서 한번 내려앉을 거예요, 얘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더라도 요런 자리가 차라리 신규 매수 자리인 거고, 그 전에 내려오면서 요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 분명히. 굳이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대신 요런 자리에서 나오는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아직은 생각해요. 한번 올랐다 결국엔 이렇게 흔들다가 슬금슬금 내려앉을 거다. 그럼 차라리 요런 자리에서 주워 담아라.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요런 종목들도 매한가지죠. 어느 정도 요런 자리까지 내려와서 반등이 한번 나오잖아요. 요렇게 뭐 이거는 뭐냐, 시가 갭 띄어갖고 갭 띄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밀리는 그림이지만 결국엔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지? 뭐 요런 종목 같은 것들 요런 식으로 요런 데서 반등이 한 번씩 나온다라는 거 대신 다시 내려앉는다라는 거, 그런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주봉을 좀 보더라도 어찌됐든 얘는 신고가예요. 지금의 자리가. 근데 이 자리까지 버티기에는 이 봉 자체가 크다라는 거. 그죠? 거의 30%짜리거든요. 한 15%에서 20%는 감내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뭐 또 크게 먹을 수도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감내하면서 신규 투자는 할 필요는 없다. 말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의 현재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지금은. 그죠?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현재 영역은 신고가다. 19,500원까지는 열어둬야 될 자리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런 식으로 내일 혹은 나중에 신규 매수로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이 월봉상에, 이 주봉상에 보더라도 자, 파동이 1차, 2차, 3차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4차 조정 어느 정도 받고 5차가 한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5차가 이 조정의 폭에 따라서 어디까지 내려앉을 거냐에 따라서 올라올 때 이 고점을 막고 쌍봉을 만들고 죽을 거냐, 혹은 이 고점을 돌파해서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죽을 거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신고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파미스를 볼게요. 자, 파미셀이라는 종목이에요.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죠. 어떻게 보면 치료제에 대한 원료, 뭐 모더나 관련으로도 어제 상승을 했고 대장은 못했지만 모더나의 원료를 공급한다. 또 하나는 뭐 렘데시르의 원료를 공급한다 라는 개념으로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유일한 공급 업체다. 결국 급하게 갔던 자리에 대한 추세는 뭐했다? 깨졌다. 깨졌지만 다시 한 차례 하락을 했다가 기존에서 반등을 나왔던 이 양봉자리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고 한 차례 슈팅을 하면서 이 음봉에 대한 자리를 한번 확인하고 눌린 자리예요. 그죠? 눌린 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잠깐만요. 요 자리 이렇게 지워보면요, 이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올라올 때 원을 그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1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한 차례 해먹은 거예요, 얘가. 그리고 나서 눌리고 나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뭘 만들어? 커피잔을 만든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죠? 요런 식으로라도. 즉 못해도 얘는 다시 한 차례 요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못해도 이 자리 23,850원, 그러니까 24,000원까지는 못해도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대신 25,500원 25,500원 혹은 뭐 어제 올렸던 자리를 그대로 빼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빼먹어도 이게 25,500원이네. 그 자리가 25,500원 정도의 자리에서만 지지를 해주면 돼요. 이게 2만, 여기 기존에 뭐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왔다 눌렀다 올라왔다 눌렀다 올라왔다 눌렀다 하면서 저점을 높였고 그 저점이 깨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깨지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다시 눌릴 땐 어디? 요런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좋다고 말씀드리죠. 고점을 만들고 그 전에 저점, 굳이 이 밑에 있는 저점까지 내려가는 것보다 그 위에 있는 저점에서 지지를 해주면 그만큼 상승의 폭이 조금 더 높아진다. 밑에까지 내려와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그만큼 상승의 폭이 둔화가 되고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오래 걸린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얘는 실제적으로 크게 손절을 해야 될 자리는 2,500원 부분이에요. 종가상 2,500원이지만 조금 더 시세를 내면서 고점을 혹여나 돌파할까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 2000이래.
900원, 그러니까 21,0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뭐다? 안전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안전빵이다. 그러면 21,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요런 자리에서만 지켜준다면 한 일주일 안짝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그때 고점이 여기가 될지 이 위에를 다시 한번 찍을지는 거래량과 그때 이슈를 보면서 지켜봐야 되는 그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얘는 주가를 크게 상승시켜 놓고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고점에서 방황하는 부분이 대부분 외국인하고 개관의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이 위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옆으로 박스를 어느 정도 치는 그림이 나타나 주면서 고점을 살짝 높이는 척, 저점을 높이는 척, 뭐 이런 식으로 추세를 올리든 혹은 고점은 낮아지면서 저점은 높이는 척 하다가 여기서 방향을 잡거든요. 한 번 더 올라갈 거냐, 꼬라 박을 거냐. 대부분의 종목들은 밑으로 꼬라 박는다. 그나마 꼬라 박지 않았던 종목은 5G 관련된 종목들, 혹은 정치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 뭐 남선알미늄, 이월드 같은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치고 올렸다. 사실 치료제라는 건 앞으로도 이슈가 남을 수밖에 없다. 왜? 개발된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백신이 지금 당장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도 그렇고 슬슬 일상에 뭐 들어갈 거다. 9월달 정도에는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지금 7월 2개월 정도 남았으면 그 안에 한 번 더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싶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주봉으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섰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고점이 어디가 된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된다.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 자리에서 이 자리를 못 뚫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한 폭이 많이 남았다고요. 그럼 최대한 얘에 대한 고점은 이 자리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대신 빠르게 올라와야 이 자리가 되는 거지. 계속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볼린저 밴드는 내려앉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리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림으로서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기존의 전고점 부분을 살짝 넘어서예요. 그죠? 이 자리를 살짝 넘어서예요. 살짝 넘어서인데 실제적으로 26,350원, 이때 고점이 26,150원, 고점 부근까지 갔다가 밀렸거든요. 그죠? 갔다가 밀렸는데 이럴 때 이제 주포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요런 자리를 보더라도, 기존에 요런 자리를 보더라도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이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고 죽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고 올라올 때 기존의 고점을 찍으면서 헤드앤숄더라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죽는단 말이에요, 차트가. 그죠? 그러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도 요런 그림을, 이건 고점 좀 못 넘었네요,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는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그죠? 요 자리인데 사실상 요 자리는 짧아요. 짧게 올라온 만큼 짧게 조정을 받고 금방 상승을 한 자리라서 쌍봉을 만들고 다시 바닥까지 내려앉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요런 자리는 사실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주가를 하락을 굉장히 오래 시켰거든요. 횡보도 하긴 했지만 좀 이 횡보의 기간이 짧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급작스럽게 올렸단 말이에요. 올리면서 사실 양봉의 개수보다 음봉의 개수가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쵸? 한방 빵, 나머지는 주르륵. 한방 빵, 나머지 주르륵. 한방 빵, 나머지 주르륵.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인데도 요런 모습인데도 여기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즉, 이 정보를 넘기기 위한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과정인 거죠. 사실 요 위에 있는 매물보다 이 밑에 있는 매물이 더 많아요. 많은데 여기를 강하게 이슈화해서
진단 키트랑 올라갈 때 같이 강하게 상한가를 뭐 2번, 3번 가면서 쳐 올려놨기 때문에 사실 매물 소화 자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 빵 올려놓고 그 다음 윗자리부터 위아래로 흔들면서 위아래로 흔들었던 자리가 요렇게 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위아래로 흔들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부분. 그 다음에 박스를 쳤던 자리가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에 대한 것도 이 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씨발 나 수익이 엄청 까먹었는데 이 정도라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 손바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지금의 자리도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거. 주가는 위에서 밀렸지만,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잡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다음 주에 시가가 어느 정도 형성만 잘 되면 다시 한 차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커피잔을 하나 만들 것이다.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기존의 이 상단 부분을 넘어서는 그림이라는 거.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윗꼬리 부분이 있긴 있지만 여기를 넘겨야 정말 역사적 신고가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몸통 위에서 지지를 했다라는 개념은 사실 어찌 보면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를 거진다 하고 있구나, 이제 요 자리에 대한 매물만 소화를 어느 정도 해주면 되나 보구나 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버텨주고 있다 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계속 음봉이 떨어졌던 이 매물 소화 자리를 뚫고 올라서면 이 자리가 이제 또 하나의 매집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 차례 더 뭐가 된다? 레벨업이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얘는 한 3만원에서 얘도 3만원에서 32,000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려면 일단 여기 25,000원을 몸통으로 넘어서는 그림이 한번 나와야 되겠죠. 요런 그림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서는 모습, 뭐 어떻게 보면 시젠하고 비슷할 수 있겠죠. 시젠 제가 18만원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18만원보다 조금 더 같더라고요. 그런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의 모양이 되지 않을까. 조금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얘도 요때 여기 이 위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니까 시젠 제가 이 종목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얘는 한 번 더 튈 거다. 버티고 있다라는 건 괜히 버티는 게 아니고 구름대 상단 위로 올라탔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올라탔거든요. 그죠? 그런 그림을 이 파미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구름대 요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바로 튀었었으면 시즌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나올 수 있을 뻔 했는데, 여기서 장대 연봉으로 구름대를 그냥 뚫고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름대 하단은 깨지 않았다라는 건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구름대를 뚫었다가 결국은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남아있는 구름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 25,5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 차례 구름대를 뚫고 나오면서 원을 한번 그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에이스테크 볼게요. 자, 5G 최근에 대장이에요. 그죠? 이 종목도 기존에 요 자리였죠. 뭐 저기 뭐 ENF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뭐였죠? KNW, 뭐 솔리드, 뭐 기타 등등 5G 관련 RF, HIC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5G를 봐야 되는 건 맞지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보다 차라리 보실 거면 에이스테크, 그 다음에 솔리드, 그리고 또 뭐 말씀드렸죠? KMW도 그나마 낫다. 오이솔루션도 그나마 낫다. RF, HIC보다는 차라리 그런 게 낫고, 그런 거보다는 에이스테크가 차라리
올라갈 자리가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사실 저도 이만큼 다 못 먹었어요. 이렇게까지 갈지는 몰랐거든요. 저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이 하락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대한, 이 자리가 저점이 나왔으니까 많이 가야 이 자리까지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18,000원 정도. 18,000원 정도 받고 여기 윗골이 나오면서 사실 저는 15,0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했어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그런 자리인데도 굉장히 5일선 그리고 급등 추세죠. 11선을 타고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고점을 만들고 그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조정을 한번 받았어요. 그죠? 21,750원이 일단 고점을 만들어 놓고 받았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해서 급등으로 갔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된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 그죠? 저항을 맞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뚫었어요. 뚫고 나서 다시 또 기어 들어왔으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들어왔다가 또 한 차례 뚫었어요. 그러면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 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요런 차트를 앞차기 차트라고 해요. 앞차기 차트. 앞으로만 막 차고 나간다고.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을 앞차기 차트라고 하거든요. 급등 차트죠. 어떻게 보면 급등 차트면 처음에 첫 시작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죽어요. 죽으면서 주가가 날아간다고요. 그러면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한반 들어오면서 음봉이 강하게 한번 출현을 하거든요. 음봉이 해야 되는데 양봉이 나왔네. 음봉이 강하게 한번 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방향을 잡아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혹여나 그 다음날 말도 안 되게 갭이 뜬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렸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무조건 이 자리까지 한번 올라와요. 못해도 이 자리까지 시가까지 한번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쌍봉인 것처럼 올라왔다가 죽든 아니면 이 자리를 뚫고 빠진 만큼 상승을 해주거든요. 이 최근에 이 오늘의 에이스테크의 모습도 그런 모습과 비슷한데 그것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이에요. 왜? 얘는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으니까. 대신 이 밑꼬리를 달고 올라는 왔지만 이 봉 자체 음봉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있고 이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전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이 저점 18,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있어요. 내일 오늘 시간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시간에 조금 빠졌죠. 그쵸? 내일 다시 한 차례 이 자리를 확인할 확률이 있어요. 그때 18,000원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밑꼬리 달면서 양봉의 모습이라도 하나 나타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림을 한번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전에 일단 여기가 이제 저항이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9,250원 그리고 거기에 중간가 22,250원을 넘어서는지를 지켜보셔야 돼요. 즉 내일 한번 밀리든 혹은 내일 모레 올라오든 혹은 내일 다시 올라오든 간에 이 22,250원을 뚫고 올라서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셔야 되고, 혹여나 뚫지는 말 그대로 올라오진 못했지만 윗골이라도 이 22,250원을 뚫어놓고 밀리는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다시 한 차례 올라옵니다. 이게 되시죠? 이 중간이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값 22,250원. 이 자리를 몸통으로 올라서면 빠르게 고점 다시 확인을 할 거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타나면 요런 자리에서 며칠 더 조정을 받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온다라는 개념이 돼요. 이해되시죠? 요런 앞차기 차트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STQ 어디지? 요런 그림이죠. 각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앞차기 차트가 나온 거예요. 5일선 혹은 11선을 타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었다 들어왔다 올라오다가 결국은 한방 하고 빵 하고 내려와요. 음봉으로. 대신 밑꼬리가 거진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에이스테크는 글쎄요, 이 개인들 혹은 기관들 외국인들의 이 5G는 사실상 정책주고 2025년까지는 전 국민이 5G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신 이 5G라는 것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주파수가 있고 장비도 있고 뭐 소모품도 있을 거고 여러 개의 테마가 있다고 5G 안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처음에 주파수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뭐 RF, HIC가 시세를 크게 냈던 거고 이제 에이스테크가 사실 5G에 어디에 속하는 뭐 부품준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순환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5G 대장주가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와서 말 그대로 이제 수익 실현할 사람도 수익 실현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또 그 다음에 상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을 때 밑에서 기던 애들이 기어 올라온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테마군 자체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해요. 말 그대로 히트로 관련주도 유니온 머티리얼이 예전에 옛날에 유니온이 대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최근이라기보다는 저번 달까지 하더라도 유니온 머티리얼이 대장을 하고 유니온이 후발주. 그러다가 유니온 머티리얼이 어느 정도 고점에 와 닿으니까 티플렉스가 대장. 그러다가 이제 세노텍이 대장. 다 이렇게 흐름을 돌리면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에 대한 키 맞추기를 해요. 정확하게 딱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 5G도 돈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테마가 오래 가려면 순환매를 돌려야 돼요. 한 가지만 계속 갈 수는 없다. 왜? 부담을 느낀다. 피로감이 느끼고 그럴 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후발주자들이 또 올라오고 신규적인 이 테마군이 형성이 또 되면서 그러니까 즉 뭐 5G다. 뭐 기존에 뭐 에이스테크 뭐 RF, HIC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딱 5개 종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새로운 종목이 뉴스로 인해서 얘도 5 종목이다. 라는 식으로. 즉 수소차에서 영화테크가 수소차 관련주로 이슈를 받아서 최근에 상승을 한번 크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테마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5G도 그런 식으로 순환매를 돌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어디 갔어?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자 주봉이나 뭐 월봉으로는 뭐 볼 수는 없죠. 대신 저건 있겠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격도가 급해요. 그죠? 이격도가 급하면 이 이격도가 깨지면 바로 추세가 꺾이는 거거든요. 급등에 대한 추세가 꺾이는 거예요. 종목에 대한 큰 흐름이 꺾이는 건 아니지만 결국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된다. 왜? 거래가 터지고 거래가 죽으면서 주가는 어디? 이때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고점이고 고점 부분이니까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 신규 매수자가 드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차트상으로 볼 때는 거래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래가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거는 거꾸로죠. 거꾸로인데 주가는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거래량이 위에서 줄었기 때문에
근데 고점 말 그대로 이날의 고점보다 높잖아요. 높았던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이날보다 거래량이 적은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한번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대신 요렇게 만들어 놓고 거래 줄여 놓고 혹여 이 다음 주에 거래를 올리면서 주가를 올려놓으면 다시 한 차례 그 다음 주 한 번을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꼭 전봉하고만 비교하시면 돼요. 전봉하고 요 봉보다 이 봉이 적다. 그럼 다음 주에 조정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밑꼬리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밑꼬리를 다는 거고. 왜? 거래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 종가상의 봉을 한 번씩 꼭 훼손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조금 훼손을 했죠. 그죠? 훼손을 했는데 이 봉의 길이가 짧아졌죠. 짧아졌죠. 그럼 뭐 좀 더 길게 안 되고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신규 매수세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자리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급하게 올라왔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봉이 짧으니까 즉 봉이 짧은 만큼 이 짧은 봉을 이탈할 시 하락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밖에 볼 수 없는 자리인 거고, 일단 분봉으로 돌아와서 좀 볼게요. 분봉이 좀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자, 분봉상에 보더라도 이 장대래 이 정배열 이평에 대한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이평을 어느 정도 끌어내려 가지고 이 이평의 이격도를 줄여 놓은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요렇게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눈에 보였던 건 이 구름대를 여기서 한번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뚫고 나온 뒤로 구름대를 한 번도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가 오늘 들어간 거예요. 그죠? 즉 흐름이 바뀌었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도 일단 깨진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일 혹여나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요 저점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일 한 차례 저점 테스트를 할 때 이 자리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를 꼭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가 깨지면 추세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정은 당연히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관점이 나와요. 이렇게. 관점이 나와요. 뭐 여기까지 좀 밀리면 이 뭐라 그럴까요? 손실률이 크기 때문에 30분 봉도 하나 볼까요? 크기 때문에 한 16,000원에서 14,500원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앉는다면. 그쵸? 그러니까 내일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 주는 게 좋고요. 종가상으로라도 나타나 주는 게 좋고, 내일 올라올 때 이 19,800원 즉 2만원을 뚫고 올라서는지를 꼭 지켜보셔야 된다. 아까 2250원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 전에 그냥 2만원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될 자리예요. 이 자리를 넘으면 2250원이 나옵니다. 1차 저항, 2차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를 넘어서야만이 다시 한 차례 이 자리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죽든 그 위를 뚫고 가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여기서 보더라도 그래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이 조금 더 상승을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으로써
고점이 높아져야 한 차례 더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거래량이 빵 터지고 이 다음날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쵸? 이날 몸통보다. 근데 거래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음봉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이 다음 봉에 거래량이 올라오니까 이날보다 고점이 더 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뭐 단일가겠죠. 이때는 단일가긴 하지만 거래량이 확연히 죽으니까 거래를 밑으로 죽여 놓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올리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죠? 상승시키고 이 다음날 거래량이 이날보다 죽으니까 주가 자체가 밑으로 내려앉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올리면서 주가를 올려다 놓는 거.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죽으니까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 다음날 거래량이 이날보다 올라오면서 이날의 고점을 넘어서니까 한 차례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지니까 한 차례 더 보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날 거래량이 오늘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뚫고 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위로 쳐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런 개념인 거고, 대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분봉상에서 내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종목 분석,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이라 방송이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9시 반에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고 내일 모두 다 돈 많이 버셔서 불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